이게 얼마만의 챔피언스 리그입니까? 2018-2019 시즌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맞붙으면서 끝내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2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고, 2019-2020 시즌에는 시즌 시작 3개월 만에 충격적인 포체티노 감독 경질과 함께 맘먹고 모셔온 무리뉴 감독이 꾸역꾸역 미넨과 함께 조 2위로 16강까지 진출은 시켰지만, 라이프치히와의 대결을 앞두고 당시 손흥민도 없고 케인도 없이 무기력하게 두 게임 합산 0대4로 참패를 겪었습니다. 독일 두 팀에게만 14골을 헌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시절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토트넘이 2년 동안 4위 안에 못 들어갈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2020-2021 유로파 리그를 진출하게 되면서 많이 어색했는데, 토트넘이 우승 후보라고까지 전망했지만 16강에서 광탈을 해버렸습니다. 2021-2022 시즌엔 더 한 단계 내려와서 컨퍼런스 리그라는 신설 대회에 또 진출하면서 우승 후보라고 전망했는데, 16강 가기도 전에 조별리그 상황에서 UEFA와 갈등으로 렌과의 마지막 경기를 실격 처리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한 수가 된 선택이었다고 봐야죠. 컨퍼런스 리그를 포기했기 때문에 리그에만 집중하면서 시즌 4위에 오르며 챔스 진출을 3년 만에 하게 된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초대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했지만 아마도 컨퍼런스 리그 우승과 챔스 진출 중 선택하라면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 진출일 것입니다. 토트넘은 3년 만에 챔스 진출을 하면서 전보다 더 강해진 스쿼드로 도전하게 됩니다. 특이한 건 토트넘 구단은 똑같은데 3년 전 챔스 마지막 경기에 출전했던 선발진은 현재 요리스, 모우라, 세세뇽, 탕강가, 다이어 제외하고 6명은 토트넘에 없는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 모우라, 탕강가는 주전급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전과 거의 바뀐 선수 명단으로 이번 챔스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풀럼전 히샬리송이 풀타임을 뛰었다는 걸 보면 이번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는 손흥민, 케인, 쿠르셉스키가 출전이 예상되고 있고, 신경이 쓰이는 건 좌측 윙백에 세세뇽이 아닌 페리시치가 출전할 듯한 예상입니다. 혹여나 페리시치의 움직임과 활약이 또 손흥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백, 설마 에메르송이 또 선발은 아니겠죠? 매경기 선발 출전인데 체력적으로도 매우 버거울 텐데, 그럼에도 또 선발 출전이라면 그 정도로 신뢰받을 만한 선수라고요?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에메르송을 대체할 선수는 분명 있기는 합니다. 도어티, 스펜스, 거기다 탕강가도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사나이 모우라가 부상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전하면서, 모우라가 이적하려 한다는 기사는 찌라시에 불과했다는 게 명확해졌고, 실제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 모우라 다큐가 스트리밍 중이고, 토트넘 유튜브에도 모우라 독점 클립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토트넘에 실망하고 떠날 리는 없겠죠. 본인은 이미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우승에 대한 야망을 가진 감독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경기 일정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6일 동안 토트넘, 웨스트햄, 풀럼을 상대했는데 4일 쉬고 다시 6일 동안 마르세유, 맨시티, 스포르팅과 경기를 해야 한다면서 본인 커리어 사상 이런 일정은 처음 본다고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정중하게 이탈리아 감독들은 항상 리그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자, 아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있지 않은가, 레알 마드리드 밀란에서 챔스 우승을 했다, 챔피언스 리그는 팀의 경험과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서 항상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기자의 질문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그런 거죠. 프리미어리그, 세리에에서 리그 우승은 시켜봤는데 왜 챔피언스 리그 성적은 16강이 최고 성적인 거냐.
그러게요. 네. 콘테 감독은 첼시 시절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최고 성적입니다. 이미 토트넘 감독을 한 후에 프리미어리그를 최고라고 인정하면서 리그 우승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더 쉬울지 모른다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토트넘이 현재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도 이미 그 위에 아스날이 버티고 있고 맨시티를 객관적으로 넘을 수 없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맨시티를 리그 우승 후보로 보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 커리어와 다르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 최고 성적입니다. 레비 회장이라면 이미 기적 같은 경험을 했다 보니 우승을 욕심내고 싶겠죠. 콘테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유럽에서도 우승할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밀어붙이고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승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토트넘이 아직 리그에서 B클럽들과는 레벨 차이가 있다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우승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도 토트넘이 우승이 아니면 이곳에 남을 이유가 없고 케인 또한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우승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뭐 그건 경기를 치러봐야 아는 것이죠. 자, 매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마르세유와의 챔스 경기에 손흥민은 무조건 선발될 것이라는 한 영국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가 맥케베니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득점하지 않아도 그가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케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히샬리송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가 골을 넣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아주 나쁜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콘테는 거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다. 그가 어떤 선수를 빼는 것에 대해 주저할 가능성은 없다. 케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건 손흥민을 편들어주는 인터뷰가 아닙니다. 해외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이죠.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짜증을 냈을 정도입니다. 손흥민은 건재하니 이번 챔스도 한번 즐겨봅시다. 이번 챔스에서 특이한 점은 챔스 사나이 호날두가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호날두는 141골로 역대 최다 득점자인데 그 뒤가 바로 메시이고 16골 차이라서 메시가 올 시즌 많은 골을 넣어버리면 호날두 숨막히겠죠. 거기다 메시는 호날두보다 2살이 어립니다. 대신 호날두는 메시는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커리어를 쌓게 되었습니다. B클럽 맨유가 유로파 리그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과연 호날두가 유럽 대항전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축구 매체 433에서는 득점왕 후보 14인을 뽑으면서 손흥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후보의 이름들은 벤제마, 케인, 살라, 음바페,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마네, 루카쿠, 누네스, 레반도프스키, 메시. 이런 월드 클래스 레벨의 손흥민도 포함이라는 거죠. 손흥민의 첫 골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올 수 있길 바라고요. 김민재도 리버풀전을 통해서 본인이 원한다는 괴물로 이름을 남길 수 있길 바래 봅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